오늘은 산소방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집 고양이 후추와 설탕이는 신부전을 겪으면서 산소방을 사용하게 되었어요. 후추 때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정신없이 준비했고, 설탕이 때는 후추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리 준비했는데요. 두 번의 경험을 겪으면서 산소방은 언제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장비를 선택하는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고, 아이를 조금 더 편안하게 간호할 수 있었던 방법들과 보호자가 준비하면 도움이 되는 것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후추 때는 갑작스럽게 렌탈을 알아보게 되었어요. 병원에서 산소방 렌탈을 알아보라고 하셨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급하게 업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9시에 연락해서 퀵으로 진행했지만 같은 수도권이었는데도 배송까지 5시간이 넘게 걸렸고, 알고 보니 퀵이라고 해서 바로 오는 게 아니라 여러 곳을 함께 배송하는 방식이었어요. 숨이 넘어가려는 후추를 보면서 기다리는 시간이 정말 힘들었어요. 후추 때를 겪고 나니 산소방은 필요해지면 준비하는 게 아니라 가능성이 보일 때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이번 치료가 시작되거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면 산소방 준비를 함께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후추는 오토맥스 프로 산소 발생기를 사용했고, 설탕이는 클로버 4.0 산소 발생기를 사용했습니다. 가장 크게 느껴졌던 차이는 소음이었습니다. 오토맥스는 기기를 안방에 두고 산소줄만 거실로 빼서 사용했는데도 거실까지 소음과 진동이 느껴질 정도였어요. 반면 클로버는 가장 많이 사용하고 선호하는 기기라는 걸 확인하고 선택했는데, 실제로 사용해보니 바로 옆에 두고 사용해도 될 정도로 소음이 거의 없는 수준이었어요. 산소방 케어는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어서 보호자의 체력과 컨디션도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 소음은 꼭 확인해야 하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조작 방법은 오토맥스와 클로버 모두 어렵지 않았고, 처음 사용하는 보호자도 크게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설치할 때 렌탈 업체에서 사용 방법을 설명해주고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세팅까지 도와주기 때문에 처음이라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의할 점은 업체마다 기본으로 포함되는 물품 구성이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어요. 증류수나 온도계, 산소 마스크가 포함된 곳도 있고 포함되지 않는 곳도 있어서 미리 확인하고 진행하거나 필요한 물품을 준비해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산소 발생기를 알아보실 때 산소 농도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해요. 의료기기로 인증된 산소 발생기는 보통 산소 농도가 90% 이상 유지됩니다. 제가 사용했던 오토맥스와 클로버도 모두 90% 이상이었고요. 가끔 산소 농도가 30에서 40% 수준인 기계를 저렴하게 대여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정확히 확인하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산소 농도가 낮은 기계가 나쁜 것은 아닌데요. 기관지 관리나 심장 질환 초기처럼 상태가 비교적 안정적인 경우에 보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하지만 호흡이 많이 약해졌거나 위중한 상태의 아이에게는 90% 이상 고농도 산소가 가능한 기계가 필요해요. 상황에 따라 필요한 장비가 달라지기 때문에 산소 발생기를 선택할 때는 산소 농도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후추는 플라스틱 산소방을 사용했고, 설탕이는 아크릴 산소방을 사용했습니다. 플라스틱 산소방은 가볍다는 장점이 있었어요. 무게가 가벼워서 이동이 편했고, 필요에 따라 테이블 위나 다른 공간으로 옮겨두기도 수월했습니다. 크기도 아크릴에 비해 작은 편이라 공간 차지가 적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었어요. 다만 구조상 높이가 낮아서 고양이가 앉으려고 하면 머리가 천장에 닿는 경우가 있었고, 분리형 천장이라 쉽게 열리는데 후추가 밖으로 나오려고 했던 적도 있었어요. 설탕이 때 사용했던 아크릴 산소방은 천장이 열리지 않는 구조라 개인적으로는 더 안정적으로 느껴졌어요. 일단 신생아 인큐베이터와 동일한 재질이고 네블라이저 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4kg 정도 강아지 2마리까지 사용할 수 있는 크기라고 안내받았는데, 누워있는 상태라면 1마리가 사용하는 게 좋고 앉아있는 상태라면 2마리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구조적인 안정감과 내부 공간 때문에 아크릴 산소방을 더 선호하게 되었지만, 보호자분들의 집 구조나 공간 이동 필요성에 따라 플라스틱 산소방이 더 적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산소방은 거실에 두고 사용했어요. 생활하면서 계속 상태를 확인해야 했기 때문에 눈을 떼지 않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거든요. 잠도 거실에서 자고 식사하면서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케어하기 가장 편했습니다. 해가 잘 들고 환기도 쉬워서 환경관리 측면에서도 거실이 가장 쾌적했어요. 산소방은 밀폐된 구조라 생각보다 내부 온도가 금방 올라가요. 겨울에는 보일러만으로도 온도가 쉽게 올라가서 오히려 온도를 내려줘야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상황에 따라 아이스팩이나 핫팩으로 온도를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온도 습도계를 산소방 위쪽에 두고 확인했는데 홈캠 거치대를 이용해서 고정해 두니까 밖에서 보기도 편하고 위치도 안정적이었어요. 바닥에 두는 것보다 위쪽에 두는 게 더 정확하게 측정되기도 하고요. 산소방 안에 오래 있다 보면 아이의 코나 입이 마를 수 있어서 습도 관리가 중요해요. 처음에는 가습기를 산소방 안에 넣어봤는데 공간이 작아서 금방 물이 맺히거나 내부가 젖어서 밖에서 습도를 공급하는 방법을 선택했어요. 거실에서 사용하는 일반 가습기를 틀어보기도 했지만 산소방이 밀폐된 구조라 그런지 습도가 빠르게 올라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각도 조절이 되는 미니 가습기를 따로 구매해서 산소방 환기 구멍 쪽으로 습기를 보내는 방식으로 사용했어요.
제가 사용했던 제품은 루미엘라 휴대용 미니 가습기인데 방향 조절이 가능해서 환기 구멍 쪽으로 직접 습기를 보낼 수 있는 점이 편했어요. 습도가 많이 낮을 때는 환기 구멍 쪽으로 바로 분사했고 적당할 때는 방향을 조금 옆으로 틀어서 사용했어요. 물을 자주 채워줘야 하는 불편함은 있는데 각도 조절이 되는 점이 편해서 쓴 제품이에요. 산소방은 내부 산소 농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해서 문을 자주 여닫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환기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모든 산소방은 환기가 꼭 필요해요. 환기를 할 때는 아이를 산소방 밖으로 꺼내야 해서 그 순간에도 산소 공급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산소 마스크를 사용하거나 마스크를 싫어하면 산소캔으로 산소를 공급해줬어요. 환기는 가능한 빠르게 끝내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저는 산소방 안에 작은 캠핑용 미니 선풍기를 넣어서 빠르게 공기를 순환시켰습니다. 산소줄 관리도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아이 근처로 산소가 잘 전달되게 해야 하는데 아이가 줄 위에 앉아버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산소줄 끝부분에 작은 박스를 달아서 바닥에서 살짝 띄워 사용하는 방식으로 바꿔봤어요. 이렇게 사용하니까 산소줄이 바닥에 깔리지 않고 아이 입과 코 근처로 산소를 보내기도 쉬웠어요. 그리고 산소방 문을 열지 않고도 밖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조절할 수 있어서 훨씬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었고요. 제가 사용했던 클로버 산소 발생기는 가습병에 멸균 증류수를 넣어서 사용하는 방식이었어요. 렌탈 업체에서 1리터짜리 멸균 증류수 한 통을 함께 보내줬는데 한 통으로 3일 이상 사용했던 것 같아요. 추가로 준비해 두려고 약국에 알아봤는데 멸균 증류수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은 아니라서 바로 구하기는 어려웠고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겠더라고요. 산소캔과 산소 마스크도 미리 준비해 두면 도움되는 물품이에요. 산소캔은 병원에 다닐 때 특히 필요하고 산소방을 환기할 때도 사용할 수 있어요. 사실 어느 정도 스스로 호흡을 유지할 힘이 남아있을 때는 마스크를 거부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사용을 거의 못했어요. 근데 마지막 시간이 왔다고 느꼈을 때 산소방에서 꺼내 우리 부부 옆에 눕혀두었고 그때 산소 마스크로 산소를 공급해줄 수 있었어요. 처음 렌탈했던 업체는 산소 마스크를 연결할 수 없었는데 두 번째 업체는 마스크까지 직접 제작하는 곳이라 산소 발생기와 연결이 잘 되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소줄이랑 산소 마스크가 서로 호환되는지 미리 확인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CU 메디칼에서 산소방을 렌탈했고 산소 마스크와 산소캔도 같은 곳에서 구매해서 사용했습니다. 중국산 가품도 있다고 하니 유의하세요. 산소방은 문을 잠궈도 아주 미세하게 틈이 생겨요. 보통 그 틈을 테이프로 막으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종이 테이프를 추천하고 싶어요. 종이 테이프는 문틈을 충분히 막아주면서도 뗐다 붙였다가 비교적 쉬워요. 문을 여닫을 때마다 새로 테이핑하지 않아도 되고 붙여둔 상태로 반복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아마 좋은 일로 보고 계신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간호하는 동안 보호자분들도 많이 지치게 될 거예요. 마음은 버티고 있어도 몸은 지칠 수 있으니까 가능한 것들은 미리 준비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아직 후추와 설탕이를 보낸 마음이 완전히 정리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보다 덜 아프기를, 보호자분들도 저보다 덜 힘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경험이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